제가 준비한 2위입니다. 딱 2달 만에 또 큰절 사과. 지지율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정책 공약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큰절을 했습니다. 2달 전 화면과 오늘 화면 저희가 함께 모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우리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그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게, 더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더 잘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사과의 말씀을 좀 겸해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정치인들 또 당원들 나름은 노력하지만 부족한 게 있던 걸 인정합니다. 그 부족함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사죄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으로 신년을 맞이해서 예정이 없이 친절을 드리게 됐습니다. 앞서 복경대 의원님이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가 큰절 사과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정확히 2달 만입니다. 공교롭게도 보니까 2달 전 11월 24일에 큰절 사과를 했고 오늘 여기 보시면 경기도 소속의 여당 의원들과 함께 사과, 큰절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제 좀 뭐랄까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2016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친박 공천 문제로 대단히 논란이 되었을 때 그때 새누리당이었나요? 새누리당에서 의원들이 막 모여서 빨간 옷 입고 절하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요. 예. 절했다가 일어나다가 다른 사람이 안 일어난 것 같으니까 다시 머리 숙이는 그런 모습들에서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런 식으로 집단으로 절을 하면서 뭐 사과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국민들한테 정말 저 사람들이 뭔가 가슴에 와닿는 그런 잘못을 느끼고 사과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예. 달라졌고 뭐 물론 이렇게 한 번 정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게 저런 식으로 이렇게 상습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딱 2번밖에 안 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저렇게 집단적으로 갑자기 무슨 정책 발표하다 말고 집단으로 사과하는 건 위기감의 발로다. 뭔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위기감의 발로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와닿을 것인가? 이제 앞으로는 저런 거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들이 아마 일반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사실 윤석열 후보도 몇 주 전에 그러니까 지난 1월 1일에 선대위를 해산하기 직전에 신발까지 벗고 깜짝 큰절을 했었습니다. 그 화면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함께 바꿉시다. 제가 우리 선대위를 대표해서 국민께 절을 올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큰절했을 때 지지율을 보니까 그때가 1월 1일이었고 1월 1일 지지율 윤석열 후보가 고전을 원치 못할 때였는데 오늘 정확히 2달 만에 이재명 후보가 큰절 사과를 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 나와 있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는 이재명 37, 윤석열 44. 위기감의 발로가 큰절 사과가 같이 이어졌다. 선대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절을 할 때 처음에 이재명 후보께서 먼저 이제 사죄 큰절을 올리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뭐라 그러냐면 후보가 말이야 절이나 하고 질질 짜고 그러면서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 정확한 워딩 그대로입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있었습니다. 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런 것을 후보가 직접 얘기하는 것은 과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잠시만요. 말씀을 죄송한데 제가 제작진 차원에서 진짜 윤석열 후보가 그 발언했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논평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죄송해요.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흐름을 그리고 끊어서 나서 맨 첫 번째는 그렇고 오늘은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정을 잘 마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예. 저기 있는 의원들이 모두 다 경기도 출신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세배 겸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바른 정치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해서 이제 사실 새 인사적 성격이 좀 큰 겁니다. 예.
뭐 절에서 지지율 올라간다고 하면 하루에 3,000배라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의 그 큰절은 정치적 고향이라고 하는 경기도에 가서 예. 반가워서 하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또 오늘 그 성남도 들려서 거기에서 또 말씀도 하셨어요. 예. 그 부분은 뭐 이제 시장으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좀 남다를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욕설 논란이나 이런 거로부터 공격도 받고 하는데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감회를 대표적으로 큰 절로 이렇게 보여드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어떤 박스에 갇혀 있냐를 보면 결국 이제 이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성과가 결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5년의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주역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거든요. 예. 바로 저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180석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수처법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임대차 3법이라든지 다 일망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됐거든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임대차 3법 통과시킬 때 그때 윤희숙 전 의원이 국회 5분 발언을 통해서 당신들 이거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이제 그 일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시켰어요. 근데 사실 이재명 후보는 그때 당시 국회에 없었습니다. 본인 경기도지사 했거든요. 예. 본인은 사실 어떤 면에서 그 국정의 책임에서 좀 비껴나 있는 분이에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는 모든 후보로 책임을 지고 이제 절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효과가 적은 이유가 실질적으로 그걸 했던 주역들 바로 이제 이 민주당의 주역하고 있는 바로 586 의원들입니다. 예. 지금 송영길 대표, 그다음에 윤호중 원내대표, 좀 옆에 계신 백혜련 의원 비롯해서 다들 그때 당시 일방적 통과에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분들은 그냥 뒤에 있고 이재명 후보가 인사를 하고 있으니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당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586도 제발 좀 뒤로 물러나라 예.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저는 저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이 좀 됐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일정으로 본인이 8년간 시장을 지냈던 성남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오늘 오후에 형수 욕설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즉석 연설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제 여러 형제 중에 한 형제를 작업하고 유혹해서 그 형님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니를 집에 불을 질러 죽인다고 협박을 하니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하늘입니다. 제가 화가 나서 전화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럴 수 있냐? 왜 불 지른다고 협박하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욕했습니다. 제가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욕하지 말고 끝까지 참았어야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형님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 해집으십시오. 지금 성남을 찾아서 저희가 보니까 상대원 시장에서 즉석 연설을 하다가 형수 욕설 관련해서 뭐 감정이 북받친 모습도 보였는데 어떻게 저 얘기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을 했는데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즉석 연설로 강조를 했더라고요. 네,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절박한 상황이죠. 이런 가족사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고 또 해명을 하다 보면 자신의 가족사의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상황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실제 뭐 형이 어머니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항의하면서 얘기하다가 똑같이 이제 욕설을 하게 된 것이고 이걸 갖다가 형수가 녹음을 해서 공개한 게 지금 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가정의 내밀한 부분이고 형님이 또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보면 해명을 안 하고 싶지만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굉장히 울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슬픈 과거로 돌아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장점인 경제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이런 욕설 논란에 있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경제정책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부분,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와 양자 TV 토론이 있을 거니까 이 TV 토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명이 필요하다면 해명도 해야 되겠지만 경제적인 정책, 위기, 외교 안보 분야에서 어떤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켜줄 그런 검증의 기회가 또 올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다시 후보의 진 면목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즉석전설 성남에서 노물까지 보였어요. 근데 저 발언,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저 욕설에 대해서 통화.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 형님과의 싸움의 발단은 예. 그 형님이 시정에 대해서, 성남시 시정에 대해서 게시판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시작하면서부터 형제간의 다툼이 벌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욕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와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선우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주장이 첫 번째고, 예. 두 번째, 저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형수에게는 왜 욕을 합니까? 아니, 형에 대해서 뭐 형과 싸우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자신의 친형수에 대해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욕설을 퍼붓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후보의 부인께서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은 자신의 조카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 뭐 너희 아버지 정신병원 안 보내는 건 내가 작은아버지 맡고 있었는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너 때문에 간 줄 알아 라는 식의 그런 발언들이라든가, 예. 또 자기 남편이, 이재명 후보가 자기의 시아주버니, 그러니까 자신의 친형과 그 대화를 하면서 막 욕설을 퍼붓고 있는데 그 뒤에서 깔깔대면서 웃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 뭐 형님도 돌아가셨어요, 어머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저분이 인격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자질을 갖고 있느냐는 것들에서 의구심을 갖고 사람들이 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런 여러 번 사과하셨어요. 이미 여러 번 사과하셨지만 계속 가라앉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욕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돌아가신 어머님과 형님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건데, 그 욕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형과 형수가 한 거예요. 후보에게, 아니 어머니에게. 당신들이 그렇게 욕을 했다면서라고 그 욕을 얘기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 형수가 뭐라 그랬냐면 은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 사건에 대해서 어머님과 나머지 남은 두 형제 빼고 나머지 남은 오남매가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형이 국정원 직원 만나고 하면서 동생 시장을 간첩시장이다 이렇게까지 몰아붙이고,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정에 개입하려고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한데, 제발 우리 가정사를 정치에 활용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가정사를 가지고 무려 7년째 우려먹고 있어요. 계속해서 욕하는 시장.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욕설의 전후 맥락을 이렇게 보면, 그 어머님께 몹쓸 욕을 하고 불사지르겠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그 말을 들은 동생이 흥분하고 화가 나서 형수에게 욕을 한 거죠. 예. 이것을 그대로 녹음을 해서 세상에 알겠습니다. 알리고, 또 이거를 옳다구나 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저 가정사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부끄러울 겁니다. 하지만 그 가정사와 이재명 후보가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르다. 저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장 8년으로서 성과 잘 냈고, 경기도지사로서 전체 시도지사 성과 1등 냈다. 그래서 능력과 또 준비된 것을 보고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이지, 과거에 7남매 중에서 형제들과 싸움 때문에 좀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관계돼서 싸움 때문에 이것을 그 사람의 인성과 인격과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까지도 연결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하고 7년 우려먹었으면 그만합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뭐 시청자 혹은 뭐 유권자들이 다 판단을 하실 거니까요. 각자의 판단, 시청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